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30년 한 최대원의 중도 정치가 저출산에 미친 영향. 30년 전 한국 사회의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는 지금과는 또 다른 풍경을 그려가고 있었다. 그때의 장면을 떠올려보라. 원불교와 보수 우파 진영의 갈등은 시작되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한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심장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선 깊은 감정의 충돌이었다. 그 중심에는 최대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중도 정치를 내세우며 당시 사회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우리는 흔히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원불교와 보수 우파 그리고 최대원의 중도 정치가 어떻게 얽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갈등을 살펴보자. 그 시작은 1980년대 초 한국 사회의 격동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 원불교는 단순히 전통적인 불교의 교리를 따르는 종교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개혁의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신앙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당시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던 보수 우파 진영과의 치열한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보수 우파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를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에게 원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집단을 넘어서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비춰졌다. 원불교가 내세운 개혁적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양측 간의 이념적 충돌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그 당시 원불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려 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종교적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상류층 중심의 경제 정책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보수 우파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원불교의 경제적 개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그들의 접근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원불교는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상했고 이는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보수 우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원불교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불어난 움직임으로 간주했다. 결국 이 갈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대립은 단지 한 시기의 정치적 논쟁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각각 다른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방향성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 자체를 두고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의 개혁적인 시도는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특히 경제적 불평등과 소수자들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주장과 이념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수 우파는 질서 유지를 외쳤고 원불교는 개혁을 외쳤다. 그 두 세력의 충돌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분열을 낳았고 이 갈등의 해소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복잡한 사회적 진통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대원은 중도 정치를 내세우며 양측의 극단적인 이념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중도 정치는 양측을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지의 균형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심화시켰다. 바로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없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문제였다. 최대원의 중도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다.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실현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바로 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갈등, 그리고 최대원의 중도 정치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그 원인과 그 여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의 정치적 균형은 지금의 저출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은 결국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은 마치 하나의 퍼즐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최대원의 중도 정치, 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그 여파는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복잡한 이야기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어야 할 시간에 다다른 것이다. 이 사건이 공개된 후 한국 사회의 주요 언론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유, 왜? 라는 물음이 마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논쟁에 그치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 언론은 최대원의 중도 정치, 이 모든 것이 저출산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원불교와 보수 우파의 30년 갈등이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충격적이다라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매체는 이와 전혀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원불교의 개혁적인 노선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정치적 실험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도전하며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은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었음을 지적하며 보수 우파와의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를 남겼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일부 극단적인 언론에서 나왔다. 저출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언론은 최대원이나 원불교의 역할보다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신이 저출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각기 다른 시각과 해석이 뒤엉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반응은 단순한 이념적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이 갈등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모든 것이 최대원의 중도 정치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시대적 흐름과 경제적 환경의 결과물일 뿐인가? 이 물음은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다.